오늘은 임플란트를 좀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짜쳐 보여가지고 원래 두 개 다 하려 했는데 네 가지만 좀 유의미하게 가져와 봤고요. 역시 들어가기 앞서서 왜 임플란트를 지금 봐야 되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은 임플란트 일단 글로벌적인 추세가 맞아요. 왜 Y? 사람들이 늙으면은 이빨이 사라지니까. 근데 문제는 이 밑에 자료를 보시면은 1만 명당 임플란트 신기수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죠. 인구는 적은데 박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즉 다르게 생각하면은 국내 성장은 좀 다른 나라에 비해 한계가 있겠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차이나, 재팬, 아메리카 인도 이런 데들은 상당히 아직도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리니 쓰는 것보다는 임플란트 쓰는 게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아직 룸은 남아있다. 뭐 가장 중요한 이제 글로벌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을 보면 스트라우먼이라고 이제 스위스 기업이 하나 있어요. 얘네가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얘는 이제 완전 최고가 라인업 그리고 뭐 이제 엠비스타, 덴시플라이 등의 뭐 헬리시 막 이런 유럽 애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오스템, 덴티움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이런 고가 라인과는 좀 대비되는 저가 라인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왜 중국 시장 점유율을 가져왔냐? 그리고 왜 지금 임플란트를 봐야 되냐? 하면은 이제 4월부터 드디어 이제 중국이 VBP를 통해서 지역마다 이 가격 통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유의미한 그 촉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어요. 중국 내부에서는 이제 오스템이랑 덴티움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일 잘하고 있고요. 스트라우마는 상대적으로 고가 라인업이라서 이제 좀 짜치는 모습. 그리고 뭐 기타 안에는 이제 뭐 매거진이 조금 들어가 있고 뭐 비오가 조금 들어가 있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가져온 중국 VBP 1차의 그 얘네가 정부에서 얼마나 샀냐. VBP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정부에서 의약품을 좀 대량으로 싸게 구매하려고 하는 건데 왜 싸게 구매하냐? 그냥 국내 자국 업체들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사는 취지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누가 수혜를 보고 누가 좀 아프냐 이런 걸 보면은 확실한 고가 라인이 스트라우먼은 상대적으로 보시면은 가격이 떨어진 상태로 수입이 됐잖아요. 즉 얘네가 손해를 많이 보겠지만 만약에 이 가격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얘네가 이제 중저가 라인업 애들이랑 좀 비벼볼만 해가지고 얘네가 점유율을 유의미하게 가져온다면은 얘네가 이제 좀 좋아질 수 있겠고요. 근데 확실하게 이제 상대적으로 이 가격이 좀 덜 떨어지면서 이렇게 세트를 많이 사오게 되는 덴티움이나 오스틴 임플란트 같은 경우가 유의미한 이 VBP 정책의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막 개화하기 시작한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높은 점유율을 가져오는 거 맞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아직 성숙한 시장이 아니라 이제 막 이 초입으로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점유율이 언제까지 유지될 거냐? 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엔 선제적으로 얘네가 좀 더 잘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얘네가 좀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깔려있는 게 맞고요. 오늘 발표한 이 메가진 임플란트는 얘 보시면은 한 중간쯤에 이게 세트 좀 적어요. 덴티움 45만 세트 가져왔는데 메가진 6만 세트밖에 안 가져왔고요. 가격도 살짝 제가 생각엔 좀 애매한 포지션에 있지 않나. 예, 이건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여튼 생각을 해보시면 덴팀 오스템은 확실한 저가 라인이 957 위안이지만 스트라우만 같은 경우는 확실한 고가 라인이 3373 위안. 그다음 메가제는 그 사이에 좀 어중간한 1210 위안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옆에 거는 이제 중국에서 어떤 나라에서 이제 임플란트들을 많이 수입해 오냐를 가져온 건데 역시 코리아, 스위스, 아메리카 이렇게 승리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다들 올라가고 있죠. 이거 이제 중국의 민간 의료기관의 임플란트 시설 비용을 구조를 뽑아온 거예요. 얘네가 이제 뭐 스트라우만 같은 프리미엄이 붙는 얘들은 이 정도까지 낼 수 있다? 한국은 이 정도까지 낼 수 있다. 약간 이런 거 가져온 거고요. 아무래도 치과 치료라는 게 누구는 양치만 하면서 살고 누구는 뭐 양치도 못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내가 이빨이 빠졌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뽑힌 채로 살 거냐 아니면 임플란트를 받을 거냐면 내가 돈이 많을 때 결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확실히 좀 맞는 말인 걸 보면은 소득 5분위에 위치한 좀 최상위층의 소득권자들이 이제 치과 치료나 임플란트를 좀 더 많이 받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가져온 게 이 국가별 인당 GDP 추이예요. 확실히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쭉쭉쭉쭉 돼 있는데 잘 보시면은 여기 이제 중국이 없죠? 중국이 어디에 있냐? 저 밑에 이제 64위쯤에 중국이 있어요. 근데 이 미국 달러로 걔네가 11,000달러 정도의 인구 그 인당 GDP를 가지는데 그렇다면은 상대적으로 이 위쪽 애들은 유럽 애들이잖아요. 근데 아까 유럽에서 봤듯이 유럽에서 글로벌 점유율이 제일 유럽에서 점유율을 제일 잘 가져오는 애들 유럽 미국에서 제일 점유율을 잘 가져가는 애들은 고가 라인이 스타워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네 이 그냥 미국만 봐도 중국이랑 7배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중국 애들이 과연 스트라우만을 잘 쓸까? 라고 생각하면 비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코리아 저가 업체들이 잘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연관을 좀 지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나이 들면은 이빨 사라진다. 뭐 우리나라 이거 이제 우리나라의 그 수입 단가 임플란트를 해외 국가들이 얼마나 주고 수입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완전 싼 값이죠. 하지만 수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각 국가 임플란트라는 게 사실 누가 심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고수가 심으면은 아주 잘 박는 거고 이 초짜가 심으면 이제 막 흔들흔들 거리는 그런 게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가 의사가 제일 많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치과라는 게 뭐 외국에서는 대우를 잘 안 받겠지만 미국 같은 데는 뭐 치과 의사 하면 이제 뭐 정형외과보다 좀 짜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치과 의사 어메이징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국가적 이미지도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중국을 보면은 임플란트가 가능한 치과 의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세미나 같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 심는 의사들에게 우리의 브랜드도 홍보를 하면서 그러면서 잘 심게 도와주는 성장을 하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스템이나 덴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세미나를 열심히 많이 마약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기업입니다. 이 메가스캔 임플란트. 결국에는 세 개 중에 누가 제일 잘할 거냐? 어차피 지금 핵심 포인트는 이제 이 상대적으로 룸이 되게 많이 남아있고 시장 초입에 들어가 있는데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게 될 중국을 누가 얌얌쩝쩝 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오스템은 3조, 덴티움이 1조 6천, 메가젠은 4,400인데 오스템은 뭐 상장 페이지 시점에 좀 더 올라간 것도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지만 여기에는 덴티움의 중국발 매출 비중은 50% 정도 되는 반면에 메가전은 미국이랑 유럽부터 공략을 하면서 이제 중국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얘들이고 오스템은 애초부터 중국 점유율 1위인 만큼 잘하고 있는 얘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임플란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핵심 아이디어가 결국에는 중국 쪽을 통해서 동남아 쪽으로 진출해서 그쪽에 룸을 싹싹 냠냠쩌쩌 하겠다는 건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중국에서 지금 당장 잘하고 있는 얘들이 밸류를 확실히 더 받겠죠. 그래서 지금 메가젠이 4,400억이라고 덴티움이 1조 6천억이라고 이 매출액이 이렇게 차이밖에 안 나는데 심지어 4분기 매출액은 메가젠이 좀 더 많이 나왔는데 왜 메가젠은 8천억이 아니라 4천억이냐 라고 말하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애초에 둘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동종업계라고 해서 이거 둘의 매출을 비교해가지고 얘가 그만큼 8천억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임플란트 수출액, 또 톡신 수출액, 즉 의료기가 수출액들을 가져온 거예요. 당연히 뭐 Y와 이런 다들 성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보시면은 이 중국 쪽, 미국 쪽, 러시아 쪽은 이제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정상화에 들어가는 단계인데 이 메가젠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연방 쪽에서 이제 매출액이 20%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유의미한 성장을 거둘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겠죠. 왜냐면 우크라이나 아직 힘드니까. 그리고 뭐 미국에서 잘 하고 있지만 수출 1위지만 과연 미국 입장에서 미국이나 이런 유럽 애들 입장에서 보면은 얘는 돈도 많고 어차피 건강도 되게 중요시하는 애들인데 스파원을 쓸까 메가젠을 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아니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메가젠도 장점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메가젠이 보시면 여기 주 사용해보고 싶은 관심 있는 브랜드에서 메가진 1등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덴티움 16포, IBS 14포, 덴티스 12포, 네오가 11포 이렇게 있는데 이건 다 의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의사들 입장에서는 내가 손에 익었던 임플란트들을 쓰지 굳이 바꿔가면서 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그 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바꾸는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안 될 테고 하지만 메가젠의 이 장점이 몇 개를 좀 더 말해보자면은 이 블루 다이아몬드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지네만의 기술을 이용해서 그 표면을 칼슘으로 코팅해가지고 안에다 이렇게 박았을 때 좀 더 잘 박히게, 좀 더 손이 좀 손기술이 딸리는 이 의사들도 쉽게 박을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상대적으로 이거를 중국과 좀 더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보면은 중국에는 잘 박는 의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박는 ENA 제품이 좀 더 좋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이제 네 생각이고 결국에는 이제 누가 영업을 더 잘 침? 이게 중요한 거겠죠.
또 보시면은 아까 봤듯이 얘네는 초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 5번 라인에 여기서는 제가 안 보이는데 이 5번 라인에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얘네가 이제 무슨 직영으로 좀 전환을 한다 해서 이제 상감이 뒤에 직영점 전환 비용이라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뭐냐면은 얘네가 원래 중국의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은 무슨 딜러들을 시켜가지고 막 좀 이렇게 판매를 하는 약간 간접 영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 비해서 오스템 덴팀은 진작부터 나가가지고 우리 세미나도 딱 열고 그냥 저희 이거 오스템 야무집니다. 덴티움 야무집니다. 이러면서 막 영어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런 선제적 유의미한 점유를 가질 수 있었는데 얘네가 이제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직영점으로 전환을 함으로써 그 비용이 작년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 때 이제 그 세미나도 막 열어서 이제 박는 법도 알려주고 자기 제품 홍보도 해야 되는데 22년부터 이제 세미나 비용이 쭉쭉쭉 들어감으로써 결국에는 이 얘네가 우리 앞으로 좀 잘할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좀 이제 증설도 싹싹 하면서 2월 캐파를 5천억 즉 덴티움도 5천억 정도 하거든요 캐파가 이 정도에 달성을 했고 이 비용들이 이제 이 결국엔 전환 비용이라는 거는 일회성 비용이고 이 세미나 비용은 앞으로도 들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조금 올라올 수 있는 거는 확정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영업을 누가 잘하냐 하면은 지금 당장 오스트리면 된 팀이 잘하고 있고 얘네가 직영점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역시도 불확실하다. 하지만 얘네를 투자하려는 사람들의 주된 생각 즉 제일 좋은 생각이 뭐냐 하면 결국 덴티움과 비교하는 거고 두 번째 포인트가 얘네가 상장을 할 거다. 라는 기대감에 사람들이 이걸 안 팔면서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건데 얘네 확실히 대표가 IPO 의지가 강해요. 이번에 주주총회 후기를 같은 거 보면은 막 우리 이제 진짜 상장할 거다 하면서 얘네가 막 그랬는데 얘네가 기존에 옛날에 상장이 실패했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왜 그랬냐 하면은 이제 우리 돈도 좀 잘 버는데 응? 상장 한번 코스닥 한번 들어가 봐야지 했다 해서 이제 딱 대표 이사로 좀 전문 경영인을 뽑아서 앉혔는데 얘네가 좀 적자 갑자기 매출 성적도 좀 안 나오고 적자도 막 나는 거야. 했더니 이상한 대표 이사가 와서 전문 경영 뽑았는데 좀 말아먹고 있던 거야. 그래가지고 나가주세요 했는데 그럼 나 스톡옵션 같은 거 다 보장한 거 다 내놔라. 이렇게 막 억지로 좀 깽판을 치고 나갔기 때문에 이 옛날에 이제 코스닥 상장하려던 건 무산됐지만 이번엔 좀 확실하게 하려는 게 이번에 얘네는 지금 이 코스닥 기준 회계 그거인 IFRS를 원래 안 썼는데 이번에 IFRS 컨버전 즉 바꾸려는 지금 이 팀이 신설해서 그쪽에 인력들이 좀 들어갔고요. 그리고 주관사로도 NH를 지금 정해놨어요. 근데 NH는 기존부터 IPO 좀 잘한다고 소문난 맛집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해도 빨라야 내년이다. 근데 이거는 이제 또 운용사마다 좀 다르게 보는 게 어떤 운용사는 이제 모 운용사는 25년, 4년에 될 것 같다라는 말도 있고 누구는 4년에 24년에 된다라는 말도 있는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기존의 주주들은 지금 다 상장을 보면서 달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옛날에도 상장이 한번 실패했었던 전적이 있었고 물론 상장에 성공하면은 확실히 업사이드가 굉장히 클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2배 정도 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로 대중들은 공부해본 사람들은 젠티움의 매출 비중이 중국 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얘네가 이만한 가치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만 공부를 안 해본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아니 덴티움 매출 4천억인데 메가젠 매출 3천억인데 덴티움 1조 6천억 원이고 메가젠은 4천억이네? 얘네 한 8천억 1조 돼야 맞는 거 아니냐? 사실 이게 투심을 만들어내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상장이 되었을 때 이 제가 말씀드렸던 1번 투자 포인트도 유의미한 거지. 지금 당장엔 결국 상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1번 포인트가 전제 조건은 결국에는 코스닥 상장이다. 그냥 반대로 생각해보면 상장이 되면 업사이드 굉장히 큰데 만약에 이번에 상장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럼 진짜 X됩니다. 왜냐? 아니 가지고 있겠어요? 그냥 다 팔지? 상장이 안 됐는데? 그럼 그때부터 이제 KOTC라는 그것 때문에 거래량도 잘 안 터지고 나는 팔고 싶은데 팔리질 않아. 왜냐면은 상장이 실패했는데 누가 사고 싶겠어요? 그 시간적 기회비용을 좀 생각해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업사이드도 굉장히 크지만 이 다운도 상당히 큰 그런 좀 물론 이 매출액의 그 폼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살짝 지금 이거를 미는 사람들의 입장은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이 박광범 씨라는 그 대표를 믿고 가는 게 아닌가 IPO에 대한 의지와 라는 생각을 좀 해요.
포인트를 정리해 보면은 덴티움 4Q 매출이 900억 정도 나왔는데 메가닌 4Q 매출이 1100억 정도 나왔어요. 즉 이제 매출을 뛰어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임플란트 쪽은 일회성 매출이 없고 계속해서 박아줘야 되죠. 이게 썩으면 또 갈아 끼워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계속해서 나올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증설한 공장에 대한 가동이 이제 되면서 이제 그리고 얘네가 또 신제품도 출시할 거라 말하면서 이게 잘 붙고 만약에 지금 당장의 투자 아이디어는 결국에는 IPO와 덴티움과의 비교지만 만약에 이것도 되면서 얘네가 실제로 내년에 봤을 때 중국에서까지 영업망을 잘 펼쳐서 잘해 나갔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진짜로 진득하게 좀 오스템 같은 걸 노려보면서 장기 투자로 가져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얘네가 IPO를 했는데 중국 쪽에서는 유의미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진 않다 하면은 IPO 했으니까 어느 정도 먹고 그냥 팔자가 되는 거고 아 근데 나는 IPO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라고 좀 무섭다 하면은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스트라우먼 이상의 기술력 뭐 블루 다이아몬드 제품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걸 말하는 거고 대주주 IPO의 의지 박광범 대표의 IPO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건가 아까 말했던 이제 일회성 비용들이 사라지면서 영업이익률 개선의 시점이 도래했다.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 매출익 상승률보다 영업이익 상승률이 더 큰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떻게 좀 좋아 보이지 않나. 근데 리스크가 좀 있다. 왜냐? 이게 뭐냐면은 이 달성군 대구 쪽에 얘네 회사가 있는데 대구 쪽에 임플란트 수출입 데이터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말기 쪽에 이제 얘네가 이렇게 왜 떡상을 했냐면은 중국이 이제 VBP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러 개 막 쭉쭉쭉 산 거고 결국에는 그게 이제 1, 2월에 재고로 남았기 때문에 얘네 입장에서는 이 우리 고객사들이 재고가 너무 많은데 왜 우리 걸 사겠어? 결국엔 1, 2월이 좀 적당히 났다. 하지만 3월에 좀 안 가져왔는데 어느 정도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사더라도 좀 1분기 넘어서 사는 게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전처럼 진짜 결국 제일 큰 리스크는 상장 실패 리스크예요. 실패하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집어 던지고 나오시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어 던지고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다. 왜냐? KOTC니까. 그리고 뭐 두 번째 리스크는 결국에는 임플란트에서 지금 핵심으로 보고 있는 데는 다 중국인데 중국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GDP가 올라올 시장인 동남아 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중국에서 잘 안 되면은 동남아 쪽도 잘 안 될 확률이 좀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잘 안 될 가능성. 결국엔 얘네를 잘하는 애들이 잘하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덴티움이 잘하면은 진짜 덴티움을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리스크는 치과 의사가 제품을 잘 안 바꾼다. 네, 결론으로는 그냥 결론을 내자면은 중국이랑 동남아에서 잘하는 건 플러스 알파고 근데 이 얘네 매출 규모가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있기 때문에 하방은 그래도 막 떨어지진 않을 거다. 하지만 상장 실패하면 진짜 떨어질 거고 그리고 결국은 투자를 하려면 상장 이슈를 좀 내년까지 보고 만약에 상장도 하고 중국에서 잘 해내면은 더 사고 근데 만약에 여기다 요즘 시장이 좀 주목하고 있는 분야인 디지털 데티스트리 또 얘네가 2010년도인가 5년대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쪽까지 만약에 촉매로 붙게 된다면 진짜 많이 갈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이게 만약에 진짜 IPO에 실패한다면 시간 비용이 좀 아까울 수 있는 거고 하지만 결국 이건 어떻게 팔로우를 해야 되냐 하면은 그냥 수출입 데이터 계속 확인하면서 중국 점유율을 누가 잘 가져가고 있고 얘네가 앞으로 이제 중국의 해외에 직접 진출을 하는데 그쪽에 있어서 얘네가 어떻게 잘 풀어나가느냐를 좀 계속해서 검색하고 트래킹하면서 팔로잉 하면 됩니다. 라는 게 입장이고요. 최근에 또 다올 투자증권에서 이 4월에 의료기기로 좀 의료기기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분이 있는데 그분이 좀 재밌는 그런 것들을 좀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서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좀 옛날에 관심 가졌던 기억인데 루트로닉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근데 루트로닉의 주된 아이디어는 미국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미용 의료기기 미국이 YOY 즉 1분기가 아주 터져버렸죠. 마이너스 22%가 나왔기 때문에 루트로닉의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은 근데 루트로닉은 좀 기술력도 있고 얘는 사이노쇼어를 영입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영업망을 계속 넓히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일시적인 거라고 판단이 되면은 살만하지 않나? 라면 오늘의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